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거야 상임위 독식 한 발도 양보 안 했다입니다. 어젯밤 늦은 시각 민주당에서 11곳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단독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국회는 죽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11곳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11곳이 다 똑같은 상임위가 아니죠. 유독 중요한 상임위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결국 법사, 운영, 과방위진 거야입니다. 법사위는 이 모든 상임위 중에 상임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요하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상임위다. 과방위는 더불어 지금 언론개혁 그리고 방통위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과방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 곳 거야가 쥐었다라는 게 서울신문의 지금 얘기입니다. 약 일주일 전에 22대 국회 개원하고 첫 본회의 열었을 때 그때랑 어제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죠.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정부 동네 병원의 진료 명령 불응된 면허 정지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지금 대한의사협회 가장 많은 회원이 대부분 개원이다. 다시 말해서 동네 병원의 의사들이다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18일 날 의협 차원에서 진료를 추진을 하면은 결국 동네 병원도 셧다운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다 진료해야 됩니다. 진료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럴 경우 불응하면 면허 정지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선 여야 대립, 여기에선 의정 대립이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민주, 이재명 대권 꽃길 당헌 당규 개정 강행입니다. 어제 상임위원장 뽑느라고 국회가 시끌시끌했죠. 근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당 차원에선 이재명 대표의 대권 꽃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당원 당규 개정이 강행됐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또 민주당 내부에서 여기 좀 강행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아까 여야 대립, 의정 대립, 요번엔 강행입니다. 요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권익위 명품백 의혹 제재 규정 없다 종결. 권익위에서 김건희 여사의 고가 선물 의혹에 대해서 이거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다라고 종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종결을 한다고 하면 다음 기사 좀 이어서 같이 보시죠. 경향입니다. 결국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권익위. 제재 규정이 없어서 종결을 했다고 한다면 그럼 공직자인 당사자 말고 배우자는 받아도 된다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경향신문의 제목입니다. 사실 지금 이 논란이 커지지 않으려면 결국 권익위가 단순히 제재 조항이 없다는 설명 말고 이 뭔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럼 받은 물건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등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같이 내놔야 뭔가 설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얘기가 다른, 이 결이 다른 기사를 같이 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사진 기사입니다. 이게 대체 어디냐?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지금 보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랑 시진핑 국가주석이 보이거든요. 여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중국의 다롄입니다. 지금 중국 다롄에 어디라고 하느냐? 여기가 이 방추이다오 해변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 바로 이곳에서 지난 2018년 중국 이 남부 이 중국의 밀월 관계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2018년도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같이 바로 산책을 했었던 바로 그 해변입니다. 이 해변 두 사람이 왔었던 걸 기념을 하려고 아까 보신 것처럼 요 발자국을 그대로 동판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딱 놨었다는 거죠. 근데 2022년 2월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2024년 5월 현재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때는 있고 이때는 없다. 한눈에 봐도 있었던 발자국 파내고 다시 아스팔트로 깔았다라는 게 보이죠.
북중 간 관계가 안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 아하,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달 말에 한중일 정상회의 있었죠. 한중일 정상회의하고 시진핑 주석이 비행기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간다고 뜨기가 무섭게 북한에서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한일 정상회담다고 한중일 정상회담인데 왜 이러는 거지 북한이?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중국이랑 사이가 썩 좋지 않구나라는 뭔가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힘자랑 대 효능감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보시죠. 야, 상임위장 한밤 단독 선출. 여, 국회 보이콧입니다. 지금 같이 실린 사진이 지금 국회 이 의장실 앞에 지금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그 복도 상황이에요. 어젯밤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이원식 국회의장이 있고 여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약간 피켓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어젯밤 10시 40분쯤 아까 저희 일면 소개에서도 나왔었죠. 이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이 단독 선출이 완료가 됐습니다. 거의 뭐 이 밤 11시 좀 더 보태면 자정에 가까운 그냥 야심한 시각에 선출이 됐는데 어제 상황이 어땠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중단하라! 중단하라! 마지막까지 협상안을 저희들이 고심 끝에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운영이 그리고 방송 장악을 위한 과방위를 강탈해서 움켜쥐겠다. 이 입장을 견지를 하고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상태입니다. 총 투표수 191표 중 189표를 얻은 박찬대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1표를 얻은 정청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3표를 얻은 최민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저희가 영상으로는 11개 중에서도 유독 중요하다고 꼽는 상임위 3개에 선출된 그 모습만 저희가 좀 보여드렸는데 어제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 모두 선출을 했습니다. 네, 이걸 좀 볼까요? 여당 불참 속에 반쪽 원 구성이었다. 국민의힘은 아예 들어가지 않았었죠. 대신 밖에서 이 피켓 시위를 했었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이 다 갖고 간 건 야당이 갖고 간 건 헌정사 처음이다라는 겁니다. 네. 전체 18개 중 주요 상임위를 다 야당이 갖고 갔다라는 건데 여당에서는 이거 이재명 독재체제로 전락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네, 헌정사 처음으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최인호 의원님,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선 아니 언제부터 원구성 시한을 그렇게 딱딱 지켰냐, 좀 더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어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네. 전례 없는 압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만들어준 국민들의 민심은 이제 제발 국회가 일 좀 해라. 또 개혁적인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민생을 제대로 챙겨라. 그런 그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당은 입법부의 야당 독주 그 프레임만 자꾸 강조하려고 네. 시간을 자꾸 끌려는 그런 전략에 말리지 않겠다 하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11개 상임위를 단독으로 처리했을 뿐이고요. 네. 나머지 7개는 여당이 그대로 책임 있게 협상 응해서 차지해라 하는 것이 야당의 협상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보이콧이라는 것은 네. 여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단독으로 선출했다라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게 총선에서 압승 표를 몰아준 민심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표를 몰아준 이유 결국 일 좀 해라, 열심히 해라, 정치 효능감을 좀 느끼게 해달라라는 민심에 부응한 거다라는 말씀이셨는데 홍석준 의원님. 네. 민주당에선 정치 효능감이면 국민의힘에선 정치 무력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21대 때도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내세워서 뭐 강압적으로 밀어붙였죠. 그래서 전반기에는 모든 상임위를 이제 독식을 했는데 그 결과는 결국은 다음에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지방선거에 이제 참패해 있던 결과가 다가왔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것은 뭐 빤히 이제 속이 보이는 건데, 근데 사실 국회 어떤 관례라는 게 사실 국회법 못지않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법사 운영위를 다 가져가는 것은 정말 국회 헌정사상 전례가 없었고, 특히 보면 과방위라든지 21대 그 후반기에 과방위 행안위는 또 이제 각각 이제 분리했는데 그런 어떤 과방위 행안위 이런 것까지 다 독식을 하고 나머지는 뭐 하면 하고 말라 말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민주당의 태도는 결코 민주당을 위해서도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은 또 정청래 의원 같은 최고 의원이면서 또 이렇게 법사위원장, 상임위원장을 겸임하고 이런 또 내부에 있던 독식 이런 어떤 문제도 굉장히 지금 현재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게 정치 효능감으로 얘기할 게 아니다. 국회가 그동안 지켜온 관례가 있는데 그 관례를 깨뜨렸다는 거 아니냐. 그럼 그동안 왜 지켰냐. 아까 저희 키워드가 그거였죠. 정치 효능감 대 힘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선 정치 효능감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힘자랑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견이 지금 판이하게 갈리고 있죠. 네. 지금 이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 선출 결과 운영위 박찬대. 운영위는 통상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하죠. 근데 이번엔 야당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과방위 최민희 의원. 최민희 의원은 재선이죠. 통상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의 중진이 하는데 이번엔 재선입니다. 그리고 김영호, 신정훈, 전재수, 어기구 등등등이 어제 선출된 11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 11명을 뽑는데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사진 기사.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일단 여기 이재명 대표가 보이죠. 네. 이재명 대표 밝게 웃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좀 표정이 밝은 편이에요. 네. 이게 뭐 사진을 딱 내가 계속 이러고 있다가 잠깐 반짝하고 웃을 때 찰칵하고 찍은 거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웃는 얼굴이 보입니다. 서영조 의원님. 네. 근데 이 사진을 보고 지금 투표로 줄 서 있는 모습인데 여당이 표결에 불참해서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표결을 하는데 웃으면서 투표를 하는 건 맞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약간 캡션 제목이 좀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울면서 표 필요는 없잖아요. 울 이유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힘자랑했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문 걸어 잠그고 통과시킨 거 아니잖아요. 문 열어놨잖아요.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왔다. 그럼요. 2시에 원래 본회의에서 방송이 두드려도 됩니다. 근데 저녁 8시 50분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그건 뭐냐면 최대한 국민의힘에게 들어와서 논의하고 11대 7이라고 열어놨잖아요. 18개 처음부터 다 가져가겠다고 저렇게 18개를 단독으로 웃으면서 투표를 한다면 비판을 받아야죠. 이렇게 의회 정치가 사라지셨으니까. 네. 하지만 11개 민주당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데 네. 뭐 웃으면서 투표하는 게 나쁘지는 않고요. 좀 아쉬운 점들은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사위가 아니면 17개 상임위를 다 버려도 된다. 그게 상식적입니까?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21대 때 국민의힘이 법사위 운영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과방위도 가져갔죠. 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총선 때 어땠어요? 뭐 국가 운영을 잘하고 법사위를 가지니까 뭔가 국민들한테 사랑받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이렇게 17개를 버리면서도 법사위 하는 것은 결국에 용산에 있는 대통령, 최병 특검, 그다음에 용산에 있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막으려는 그거 하청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우울하고 좀 안쓰럽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인영 대변인님. 네. 법사위 말고 다른 상임위는 뭐 안 중요한 거냐? 법사위가 중요한 거 결국 지금 특검 막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꺼낼 수밖에 없고요. 법사위를 장악하는 의도는 저희보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감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민주당은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국민의힘이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네.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다수결로만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가 완벽한 정치 체제가 아니라 가장 나은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토론과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다수결은 자칫 다수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간과하고 민주당은 지금 다수결에 의존해서 국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법에 유독 많은 단어가 협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법 중에 협의라는 단어가 있는 법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 말인즉슨 운영의 묘미를 도라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을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영의 묘미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아니 이게 뭐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 뽑는데 이렇게 약간 분위기가 좋을 건 아니지 않나라는 지적이 있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을 뽑던 그날도 그 이튿날 바로 조간에 어떤 사진이 있었냐 이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선 같이 사진 찍는 이 본회의장 안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었고요. 밖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나와서 이렇게 또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최인호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게 22대 국회 첫 본회의 날과 아까 본 저희 어제 상임위원장 뽑는 그 본회의와 지금 굉장히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한쪽은 아예 안 들어가고 밖에서 시위하고 한쪽은 안에서 분위기가 좋은 듯 보이고 네. 이게 언제까지 반복이 되느냐. 지금 현재 2번 반복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사진 한 컷 가지고 네. 뭐 여당은 웃고만 있고 야당은 뭐 교타만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대 총선의 결과는 국민들이 제발 민생을 좀 챙기라 국회가 또 갈래에 기대해서 여든 야든 자꾸 국회가 공전되고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은 이제 시정을 해라 네. 하는 것이 국민 다수의 민심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원구성도 그냥 하루아침에 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총선 끝나고 거의 한 달 반 동안 가까이 여당과 협상을 한 결과입니다. 특히 법사위를 왜 여당이 그렇게 고집하느냐. 저도 21대 때 있어 봤습니다만 여당은 법사위를 차지하고 난 뒤에 꼭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 또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는 최혜병에 대한 특검이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냥 시간만 질질 끌다가 겨우 국회가 통과시키고 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악순환의 그 과정을 밟아봤거든요. 그래서 22대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민생을 위해서 처리할 거는 빨리 처리를 하고 최혜병 특검이나 네. 김민사와 관련된 특검 이런 것을 빨리 처리해야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하겠다는 거는 윤 대통령 지키기에 다름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지금 해주신 말씀이 아마도 그때 민주당에서 나왔었던 얘기 몽골 기병처럼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랑 지금 약간 상통하는 그런 얘기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네. 이제 어제 야당이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11개 상임위,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 상임위가 있다고 그랬죠. 다음 기사 볼까요? 네. 방송 3법 강행, 허위사실 유포, 검수완박 앞장, 초강성 친명 포진이 제목입니다. 선출된 이 핵심 상임위의 상임위원장으로 뽑힌 사람들을 보니까 초강성 친명이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볼까요? 박찬대 운영위원장,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라고 얘기가 진직에 나왔었죠. 네, 원내대표입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정청래 이 수석 최고위원,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4선. 네. 사실 4선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는 위치긴 해요. 근데 여기 세 번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입니다. 근데 최민희 의원은
재선이죠. 네.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3선 이상이 상임위를 하는데 이번에 재선입니다. 근데 강성 친명으로 분류가 되는 인물이죠. 그동안 굉장히 뭐 SNS에 올린 글이나 실제 언론 인터뷰의 어떤 이 발언들이나 등등이 굉장히 강성 친명의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해왔었다라는 겁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좀 이례적이긴 해요. 재선의 상임위원장, 민주당의 3선 이상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굳이 재선인데 과방위원장을 최민희 의원한테 맡긴 이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2년 그 윤석열 정부가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언론 부분을 너무 많이 손을 봤어요. 그러니까 각 언론사에 대한 뭐 인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이런 발언들을 가지고 법정 제재라든지 어떤 심의에 들어가는 아주 좀 초유의 비상식적인 어떤 방송에 대한 간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가져오려면 조금 더 센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강성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최민희 의원 자체가 아예 이 방송 과방위 쪽에 어떤 그 관련성이 없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통위원 부분도 거론이 됐었고 좀 민주언론 쪽에서도 활동을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특장점은 있긴 있는데 더 강하게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비상적인 행동에 대해서 바로잡자라는 차원에서 앉혀놓은 것이고 나머지 다 보시면 뭐 정청래 의원이야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네. 뭐 민주당의 당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표를 법사위에서 펑펑 쏘겠다 뭐 그런 강력한 의지들이라서 결국에는 강대강으로 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남발하고 있잖아요. 네. 뭐 거부권 제조기도 아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입법부가 입법부 역할을 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래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세게 밀어붙이겠다라는 취지, 강성으로 가겠다라는 민주당의 의지가 드러난 상임위원장 인선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설명이셨어요. 어제 11명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전에 기자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기다리다가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회장으로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오늘 11명 다 뽑으시는 거예요? 물었더니 이재명 대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바닥에 앉아 있어. 오늘 지금 의결 다 하는 건가요? 11개? 잘 모르겠는데. 오늘 대표님 말씀 안 해주시면서 의장실 점거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들어갔어요. 김희영 대변인님. 네. 잘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진 않았을 거거든요. 네. 왜 잘 모른다고 하고 들어간 걸까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유로운 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유로운 척이다. 네. 지난주 금요일 사법부의 판단 때문에 지금 네. 이재명 대표는 의연한 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사실 법사위도 민주당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무슨 특검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민주당은 180석을 22대도 가졌기 때문에요. 굳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직회부라든지 패스트트랙으로 저희가 60일밖에 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법 충분히 다 패스트트랙이나 본회의 직회부로 저희를 우회해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법사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추후에 있을 법관이나 검사 탄핵 소추안에서 소추위원으로 일하게 될 법사위원장을 장악하려는 의도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심정이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오히려 더 여유로운 척 그리고 지지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법관 탄핵, 뭐 검사 탄핵할 때 수추위원장 들어갈 생각하는 거 아니야? 더 큰 그림 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사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마지막 막판 제안으로 뭘 내놨었냐? 다음 기사 보시죠. 법사위만이라도 달라 제안했지만 민주당 노. 홍석준 의원님. 네. 국민일보가 약간 제목을 조금 국민의힘이 좀 불쌍한 듯이 뽑았어요. 법사위만이라도 좀 달라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네. 법사위가 관건입니다. 지금 김용 대변인은 소추 때문에 이 소추위원장으로 좀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김 대변인 말씀이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사실 21대 때도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은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라든지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마음먹은 입법, 특검법,
뭐 탄핵법 뭐 이런 관련된 걸 다 통과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 저렇게 집착을 하는 것은 뭐 법관 검사들이 있던 인사 내지는 탄핵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사법 방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사법 방해를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국회라는 게 네. 그 영국의 의회 정치가 지금 현재도 법이 아닌 어떤 관례에 의해서 특히 당 간의 어떤 협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만큼 관례라는 것은 국회법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회 헌정 역사상 여당이 항상 운영위를 갖고 또 법사위는 2당이 항상 갖는 게 관례였는데 이것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을 정말 강성의 어떤 강도만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와 얼마만큼 가깝고 보호하고 방탄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 그렇게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되고 특히 우리 그 최 의원님처럼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분들이 빠지니까 22대 때는 네. 더 강한 어떤 강공 드라이브만 걸 것 같은데 이게 민주당에도 결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홍석준 의원님이 최인호 의원님처럼 이렇게 합리적인 분이 있어야 되는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 의원님. 그럼 합리적인 최 의원님. 네. 그럼 어제 11개 상임위는 지금 뽑았거든요. 남은 7개 상임위는 여당과 대화를 통해서 선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목요일 날 나머지 다 뽑을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정부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한다는 것은 네. 그것이야말로 헌정사에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네. 여당은 어쨌든 책임지고 국정을 이끌어야 되고 당정 간의 관계에서 민생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국회의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지금 여당이 처해 있는 임무죠. 그런데 자꾸 갈래에 기대고 뭔가 일방적인 야당의 주도의 국회 폭주 이 프레임 속에서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위기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특히 법사위를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최혜병 특검으로 인한 대통령의 위기 또 김 여사와 관련된 특검으로 인한 또 대통령의 위기를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서 그 특검을 막아보자는 윤 대통령 방탄에 따르는 정략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국회의원들조차도 이렇게 단독으로라도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 민심을 반영한 국회의 원 구성에 여당은 책임 있게 협상에 응해야 되고 7개 상임위를 빨리 응해서 국회를 제대로 22대 국회가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그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짧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목요일까지 여당이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 목요일 날 강행 처리합니까? 안 합니까? 여당 안에서도 지금 응해야 된다. 7개 상임위원회를 차지하는 것이 네. 그 바른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분들도 꽤 있는 있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당의 입장을 지켜봐야 되고요. 만약 이렇게 시간 끌기 여건의 전술에 야당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의 상황을 보긴 봐야 되지만 시간을 더 줄 수는 없다. 아니면 목요일 날 남은 7개도 처리한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사실 그렇게 큰 카드가 남아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네, 시행령, 거부권 외엔 뾰족한 수 없는요. 모든 상임위 활동 보이콧 검토입니다. 네, 지금 집권 여당인데 뾰족한 수가 없어요. 네, 뾰족한 수가 없어서 모든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는 걸 검토한다라는 건데 오늘 조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인터뷰를 했느냐 볼까요? 여당의 국회 보이콧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인영 대변인님. 네. 집권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지 않느냐. 아까 최인호 의원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보이콧 합니까? 지금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네. 어제 밤새 저희 당 의원들이 토론을 했는데 네.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고 오늘 오전 10시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모아보자라고 의원총회가 하는데 예정이 돼 있죠. 네, 생각보다 의견이 분분한 건 사실입니다. 보이콧을 해야 된다는 강성 발언하신 분도 있고 네. 이것이 총선 민심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다른 지금 제안을 하는 것은 네. 저희가 선제적으로 세비 반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저희는 세비 반납을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도 던지겠다. 국민들께 세비 반납을 통해서 우리 네. 저희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보이콧을 하되 저희가 특위를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특위 활동을 통해서 민생을 놓지 않겠다. 어.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전략을 마련 중에 있고 논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뭐 함부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11개 상임위는 확정이 됐고 남은 7개 상임위도 이것도 서로 논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이콧을 하는 상황에서 대신 우리도 세비 반납하겠다라는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서영주 대변인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원들께서 국회의원의 직에 대해서 한참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세비 반납할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배지를 반납해야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직분이라는 거는 상임위에 들어갔을 때만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5개 특위를 당내에서 만들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정부와 따로 뭐라자면 시행령으로 모든 걸 처리하겠다. 그러면 그게 용산의 그 임명직 공무원하고 뭐가 달라요? 여의도 출장소 공무원들 되는 거예요. 국회는 입법부로서 지역에서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국회의원들은요. 상임위에 나오고 힘들어도 여당이 특히 집권 여당이 보이콧하지 말고 협상하고 치열하게 투쟁하고 싸우는 것들이 그러라고 지역에서 뽑아준 겁니다. 근데 무슨 당정 협의를 통해서 시행령을 하고 당내에서 특위를 한다? 그러면은 세비 반납할 게 아니라 배지를 반납해라.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만약에 오늘 오전 10시에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하고 세비 반납하겠습니다 하면 민주당이 내놓을 논평이 내용도 나왔네요. 네. 오늘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